안녕하세요. 저는 정세환입니다. 30년간 심혈관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광고나 소문에서 이 채소만 먹으면 혈관이 뚫린다, 뇌졸중 예방이 된다 하는 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장면을 수없이 봤습니다. 겉보기에 건강식품이라 믿었던 채소가 시간과 조합을 잘못 만나 오히려 위험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시는 채소들이 있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양상추, 당근, 마늘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채소들은 분명히 좋은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약물과 특정 채소가 만났을 때 생기는 상호작용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는데 이때 잘못된 식습관이 더해지면 위험이 배가 됩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던 채소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불안정해지거나 혈액이 지나치게 묽어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방법을 알고 드신 분들은 같은 채소로도 놀라운 건강 개선 효과를 보셨고요. 오늘은 뇌와 심장을 은밀히 위협하는 흔한 채소들과 그 올바른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드셨던 채소들이 혹시 잘못된 방식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몸에 도움이 되도록 드실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내일부터 당장 식습관을 바꾸고 싶어지실 겁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72세 김정숙 님이 계십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혼자 생활하시다 보니 저녁은 늘 간단히 양상추 샐러드로 대신하셨습니다. 본인은 속이 편하고 혈관에도 좋을 거라 믿으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럼증과 말이 꼬이는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밤마다 양상추의 이뇨작용으로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김정숙님처럼 건강을 위해 선택한 습관이 오히려 위험을 키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먹는 시간과 조합이었던 거죠. 다행히 식사 시간을 바꾸고 물을 일정하게 섭취하면서 다시 안정을 되찾으셨습니다. 또 다른 분으로 70세 박영호 님이 계십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매일 칼슘제를 드시면서 동시에 철분이 풍부한 시금치도 꾸준히 챙겨 드셨어요. 둘 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6개월 뒤 건강검진에서 혈관 석회화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금치의 옥살레이트 성분과 칼슘이 만나면서 혈관벽에 침착이 생긴 것이었어요. 다행히 섭취 시간을 분리하고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도록 바꾼 후에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혹시 본인도 비슷한 실수를 하고 계시지 않나 걱정되실 텐데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들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방법을 놓치게 되니까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채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 채소 5가지와 올바른 섭취법.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시금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비타민이 정말 풍부한 채소죠. 하지만 여기에는 옥살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옥살레이트가 칼슘이나 비타민 D 보충제와 결합하면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고령층에서 시금치와 칼슘제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혈관 경화 위험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68세 박영호님은 매일 아침 칼슘제와 함께 시금치 주스를 드셨는데 6개월 만에 고혈압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렇다고 시금치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는 데쳐서 물을 버리고 드시면 옥살레이트가 많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칼슘제와는 몇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안전하게 시금치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어요. 혹시 칼슘제 드시면서 시금치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다음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가 정말 풍부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K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말이죠. 브로콜리를 불규칙하게 드시면 혈전 위험과 출혈 위험이 모두 증가할 수 있어요. 미국 심혈관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를 섭취하는 패턴이 불규칙하면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환자에게 위험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성우님은 어떤 주는 매일 브로콜리를 드시고 어떤 주는 전혀 안 드시곤 했는데요. 그때마다 혈액 응고 수치가 급격히 출렁였어요. 브로콜리는 끊으실 필요 없이 일정하게 드시면 됩니다.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규칙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아요.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꾸준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브로콜리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양상추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양상추는 수분이 많아서 시원하고 소화도 잘 되죠. 그런데 저녁 늦게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양상추의 이뇨작용 때문에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탈수가 일어나고 이것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거든요.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야간 탈수는 노년층에서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확인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김미영 님도 매일 저녁을 샐러드로 대신하시다가 아침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어요. 양상추는 점심이나 이른 저녁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에 배고프다고 샐러드로 끼니를 대신하는 것은 피해야 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절한 시간에 드시면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저녁 대신 샐러드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당근, 특히 생당근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당근은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생당근에는 당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것이 혈당을 급상승시켰다가 급강하시키는 패턴을 반복하면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당근을 섭취한 후 고령자에서 야간 혈압 변동성이 증가한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7세 정혜수님은 밤마다 생당근을 간식처럼 드셨는데 두근거림과 불면을 겪으셨어요. 당근은 익혀서 낮 시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하면 당분이 안정화되고 흡수도 천천히 됩니다. 생으로 늦은 밤에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해요. 생당근을 간식으로 즐기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성분이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너무 강해서 항응고제와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대한양리학회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마늘과 워파린을 함께 복용했을 때 위장관 출혈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세 윤철수님은 스텐트 시술 후 항응고제를 드시면서 혈액순환을 위해 매일 생마늘을 드셨는데 결국 위출혈이 발생했어요.
마늘은 적당량만 드시고 특히 혈액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처럼 매일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은 금물이에요. 혹시 혈액순환을 위해 생마늘을 챙겨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렇게 채소별로 위험 요소와 해결법을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채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채소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면 여전히 훌륭한 건강식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채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전통 음식과 습관 속에도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요인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생활 속 뇌졸중 위험 식습관과 관리법. 우리가 매일 먹는 전통 음식 중에서도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김치와 절임 음식부터 살펴보겠어요.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유산균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김치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일반적인 배추김치 한 접시에만 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이 혈압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혈관벽에 압력을 가하게 되죠. 제가 만난 74세 강수님님은 매 끼니마다 김치를 꼭 드셨는데 아무리 혈압약을 드셔도 수치가 안정되지 않았어요. 김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저염 김치로 바꾸신 후에야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김치의 유산균 효과는 인정하지만 소금 과다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가능하면 저염 김치를 선택하시고 섭취량도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여보세요. 김치 드실 때 소금 함량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인삼도 조심해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 인삼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건강식품이죠. 면역력 강화나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와파린 같은 약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혈액이 제대로 묽어지지 않아서 혈전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최병호님은 매일 인삼차를 드시면서 항응고제도 복용하셨는데 혈액검사에서 응고 수치가 불안정하게 나왔어요. 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인삼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분들도 소량씩 간헐적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해요. 인삼차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양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발효 양념들은 감칠맛이 좋아서 음식 맛을 살려주죠. 하지만 여기에도 상당한 양의 소금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숨어 있는 소금 공급원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만 해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넘는 경우가 많아요. 고추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양념들을 계속 많이 드시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겠지만 담백한 맛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려요. 된장이나 고추장을 쓰실 때는 물로 조금 희석해서 쓰시거나 저염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양념 줄이고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술과 맥주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적당한 음주는 혈관에 도움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혈압 변동을 일으키고 복용 중인 약물의 효과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위험합니다.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약물 대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되면 약효가 갑자기 강해지거나 약해질 수 있어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상담했던 71세 홍성대님은 저녁마다 소주 한 잔씩 드시면서 혈압약을 복용하셨는데 혈압이 하루 종일 들쭉날쭉했어요. 꼭 필요한 자리라면 권장량 이하로만 드시고 가능하면 대화나 교제로 술자리의 목적을 대체해 보세요. 술자리에서 건강을 지켜내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분과 소금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뇨 때문에 잠을 자주 깨게 되고 이것이 혈압 변동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대로 낮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 위험이 높아져요. 소금은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짠맛을 못 느끼실 정도로 조금씩 쌓여가면서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낮 시간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시고 저녁에는 소량만 드세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조금씩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기르셔야 해요. 하루 물 섭취량을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분 계신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시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을 위해 평생 믿어왔던 채소와 전통 음식이 상황에 따라 뇌졸중과 심근경색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부터 정리해보죠. 많은 분들이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세요. 발효 음식은 무조건 몸에 이롭다고 믿으시고요. 건강식품이라고 하면 언제 어떻게 먹어도 괜찮다고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전혀 다릅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드시는 것, 올바른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하루 종일 출렁이면서 혈관벽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묽어져서 혈전이나 출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느 날 갑자기 마비나 어지럼증,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지만 생각만 해도 정말 무섭죠.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채소와 전통 음식은 여전히 최고의 약이 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온몸에 활력이 돌아요. 머리도 맑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시게 됩니다. 소화도 좋아지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특히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기억력과 판단력이 유지되거든요. 이런 효과들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관리하시면 3개월 정도 후부터는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만큼은 가볍고 싱겁게 드시는 것, 그리고 늦은 밤 채소 간식은 피하는 것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양상추나 생당근 같은 것들을 드시지 마세요. 대신 충분한 수분을 낮 시간에 섭취하시고 저녁에는 소화가 쉬운 음식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김치나 절임 음식도 저녁에는 양을 줄이시는 것이 좋아요. 단지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셔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압이 훨씬 안정적이고 어지럼증도 줄어들 것입니다.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변화지만 효과는 놀라우실 거예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을 드실 때 꼭 시간을 분리해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시금치와 칼슘제는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고 브로콜리는 일정한 패턴으로 드세요. 마늘은 과하지 않게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작은 주의사항들만 지켜주셔도 같은 음식으로 훨씬 더 큰 건강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구분하는 방법과 응급 상황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방법들과 가족들이 알아야 할 응급처치법까지 모두 다룰 예정이에요.
혈관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10년, 20년 후에 건강을 결정하게 돼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채소와 습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의외였나요? 혹시 본인도 모르게 위험한 조합으로 드시고 계셨던 것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